어제 정찬성 대표가 황인수, 최준서, 최도호 선수의 경기를 리뷰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황인수 선수의 그래플링 실력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사람들이 인수의 그래플링이나 레슬링 실력을 잘 모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잖아. 이어 김두한 해설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한스리 경기 준비하면서 저도 같이 나와서 운동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래플링을 진짜 잘해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펜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오펜스 할 때 움직임을 보면 그래플링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보이더라고요. 김두한 해설의 말에 정찬성 대표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격투기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많아.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같은 생각이 있었어. 김두한 해설은 황인수 선수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전했습니다. 저도 이 경기를 보고 여러 반응을 봤는데 황인수를 단순히 안티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언행 때문에 좋게 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격투기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이 경기를 보고 황인수를 인정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후에는 최도호 선수의 경기 리뷰도 이어졌는데요. 산토스전을 앞두고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토스가 사실 멀리서 때릴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예를 들면 잽, 카프킥이 대표적이잖아. 그게 없어. 또 이것도 이슈가 됐더만. 또 이것도 이슈가 됐더라고. 내가 두오 유튜브에서 경기 전에 산토스가 뒤돌려차기 같은 걸 할 거라고 했잖아. 그걸 보고 두오가 막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바심을 내고 들어가면 결국 산토스의 거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좀 너무 손해다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준비했던 건 실속 있게 잽을 맞추고 들어가면서 카프킥이나 바리잽 같은 걸 해주는 거였어. 산토스가 결국은 잽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크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크게 휘두르는 주먹은 무조건 안 맞는 거리에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지. 산토스가 주먹을 크게 휘두르고 나서 두오가 빵빵빵 주먹 3개를 내면 두오가 치고 숙이고 이런 걸 되게 잘하거든. 그걸로 하면 이거는 무조건 두오 경기다 라고 생각했지. 첫 번째로 말한 건 산토스한테 닿는 거리에 있지 말아였어. 두오한테 말한 게 산토스가 크게 공격을 휘두르면서 들어올 텐데 걔가 들어오는 그 짧은 타이밍에는 네가 치는 속도가 더 빠를 거다. 그래서 그것만 준비했는데 1라운드에 두오가 이 부분을 좀 헤맸어. 두오가 산토스가 크게 휘두르는 주먹이 닿는 거리에 있었고 산토스가 빡 들어올 때 그냥 단타만 치고 끝내버리니까 그 단타가 안 맞으면 산토스가 바로 연타를 시작해버리는 거지. 그리고 최도 오른손이 잘 나온다는 건 다 알잖아. 그 부분을 산토스는 무조건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최도랑 싸우는데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조심 안 한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한 발짝 나가 있다가 상대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주먹 3개 정도를 넣는 식으로 준비했는데 1라운드에 그게 잘 안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헤맸냐고 말한 거야. 1라운드 중간에 세컨으로 내가 봐준 게 뭐냐면 사실 복귀였어. 우리가 준비한 거에 대한 복귀였어. 우리가 준비한 건 그거였던 것 같아. 상대가 먼저 주먹을 날린 뒤에 두오가 2번, 3번 받아치는 걸 준비했고 잽, 카프킥, 들어가는 척, 바리 체크 이 4가지를 준비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내 세컨을 보고 와 1라운드 보고 정확하게 얘기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니야. 우리가 준비한 게 그거였어. 준비한 게 그거였고 1라운드에서 못했기 때문에 복귀시켜준 거지. 옆에서 듣고 있던 김두한 해설은 그 상황에서 전략을 수정할지 아니면 원래 게임 플랜을 다시 상기시켜줄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좋은 판단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며 정찬성 대표의 세컨 능력을 칭찬하는 반응도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찬성 대표는 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약간 내 경험인데 그렇게 쳐맞다 보면 정신을 못 차려. 내가 옛날에 쳐맞은 경기도 되게 많이 있잖아.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세컨들이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만들어야 돼. 형 말 들리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을 먼저 봐야 돼.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근데 내가 두오한테 얘기할 때 처음에는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이제 눈부터 봤단 말이야. 눈을 마주치면 그때부터 생각이 바짝 드는 거지. 정찬성 대표의 말에 김대한 해설은 이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 코칭을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 상태를 파악해서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들고 분위기를 환기한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같은 얘기를 했더라도 그렇게 환기시키지 않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것 같아요. 이어 정찬성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또 세컨 하면서 내가 그때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전부 다 알아듣게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원래 준비했던 대로 하자는 얘기였거든. 또한 최도호 선수의 1라운드에서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산토스가 크게 공격을 휘둘렀을 때 연타로 맞받아칠 수 있는 타이밍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도호 선수가 1라운드에 연습한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이유가 경기 초반 산토스에게 바디킥을 맞았기 때문인지 당시에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 끝나고 세컨을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작전을 짜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연습했던 걸 상기시켜준 거야. 그리고 2라운드를 보면 기회가 10번 있었다고 해서 그걸 다 완벽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많이 고쳐졌어. 연습했던 대로 다시 나오면서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거지. 또한 다니엘 산토스의 테이크다운 시도 6번을 모두 막아낸 최도호 선수의 테이크다운 방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 다리를 어느 정도 내주더라도 안 넘어지는 밸런스가 있어. 예를 들어 완벽하게 허리랑 다리랑 잡혔으면
생각해보면 이거는 원래 그냥 바로 뽑히는 거거든. 근데 밸런스가 너무 좋아. 내가 이런 걸 느낀 선수는 할로웨이랑 섀도우 정도야. 원래 레슬링 시기에 정석대로 방어하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밸런스를 잡는 그런 게 있더라고. 진짜 신기했어. 이후 정찬성 대표는 섀도우 선수와 처음 어떻게 함께하게 됐는지도 밝혔습니다. 그 카이 넬슨전 전이었지. 두오랑 나는 원래 얘기도 많이 하는 사이였는데 우리 사이를 어색하게 만든 건 팬들이야. 내가 잘 나갈 땐 두오가 어떻다, 두오가 잘 나갈 땐 정찬성 끝났다, 이런 게 좀 있었단 말이야. 주변에서 서로 의식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나도 두오랑 얘기를 잘 못했단 말이야. 그러다 두오랑 내가 순정 파이터를 같이 하면서 조금 친해진 거지. 근데 카이 넬슨전이 잡혔을 때 내가 두오를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연락을 했어. 2주만 올라와서 운동해봐라고 했는데 두오도 2주 후에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올라온 거야. 근데 난 이제 그 안에 두오가 연습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다 준비해놨었지. 2주 안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 걔가 내려가서도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난 두오가 대한민국 격투기의 미래라고 봤어. 2주만 딱 할 생각이었는데 2주 후에 두오가 안 내려가겠대. 나도 좀 당황했어. 나도 딱 2주 동안 몰아붙여놓고 야 잘 가라 하고 내 할 일 하려고 했는데 안 내려가고 여기서 준비하겠다고 하더라. 두오가 카이 넬슨전 준비하러 왔을 때 내가 말한 게 지금 몸은 패더급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몸은 아닌 것 같다 였어. 그래서 이제 이런 피지컬 트레이닝을 많이 시켜줬지. 카이 넬슨전 때 제가 느낀 거야. 몸이 달라지고 이런 걸 느끼다 보니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피지컬 트레이닝 좋은 선생님 또 만났더라고. 선생님이랑 또 훈련하면서 몸이 완전히 달라졌잖아. 카이 넬슨전이랑 랜드웨어전은 나랑 안 했으면 졌어. 확실해. 이건 두오도 인정을 해. 근데 산토스전은 두오의 능력만으로도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근데 다만 1라운드에 두오가 완전히 말렸거든. 그것만 누가 잡아줬으면 두오 능력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랜드웨어전과 넬슨전은 왜 자신과의 훈련이 특히 중요했다고 보는지 묻자 정찬성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넬슨은 보면 개비기만 하잖아. 두오가 방어는 너무 좋은데 체력적인 부분을 준비할 줄 몰랐어. 넬슨전은 기본적으로 그것만 베이스로 준비했고 랜드웨어전은 랜드웨어가 빰 클린치를 되게 잘해. 붙었을 때 더티복싱을 되게 잘해. 근데 내가 그 더티복싱의 왕이거든 사실. 시합 때는 그것밖에 안 나오지만 스파링에서는 내가 그거의 왕이야. 근데 두오를 그걸로 엄청 많이 때렸지.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체력이 엄청 빨린다. 진짜 많이 빨려.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두세 달 동안 준비시키다 보니 랜드웨어가 그걸 할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어 섀도우 선수가 개선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선 이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이제 두오한테 내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시켜야 할 건 스텝이야. 이렇게 뛰면서 나가는 게 잘 안 고쳐지네. 랜드웨어 때는 탁 하고 나갔거든. 근데 랜드웨어전 이후로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1년 6개월 만에 시합하는 거잖아. 두오한테는 앞으로 이 움직임이 무조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러니까 카운터를 뭐 어깨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동작을 미리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한편 정찬성 대표는 현재 섀도우 선수의 에이전트 역할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내가 두오의 매니저도 하고 있어. 에이전트도 하고 있거든. 두오가 사실 나랑 같이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나는 이런 부분이 다 준비돼 있었기 때문이야. 이와 관련해 정찬성 대표는 카이 넬슨전부터 섀도우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다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두오가 매니저가 없었어 그때. 그래서 매니저가 왜 필요한지 내가 다 설명해줬고 내가 그 역할을 해주기로 했고 제이슨이랑 같이 하는 거지. UFC가 화요일에 매치메이킹을 해. 매치메이킹을 할 때 내가 타이밍에 맞춰 메시지를 보낸 거지. 진짜로 이게 타이밍이 왔을 때 잡고 해야 돼. 그 위 랭커들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지. 이제는 두오의 스케줄에 맞출 수 없어. 좀 아파서 뭐 이럴 수 없다는 거지. 이어 김도한 해설이 섀도우 선수의 경기를 빠른 시일 안에 볼 수 있느냐고 묻자 정찬성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섀도우 곧 빠르게 복귀합니다. 한편 해당 영상의 섀도우 선수는 이런 댓글을 남기며 존버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존버즈 감사합니다. 형 목소리 하이톤이라 너무 잘 들림.